요즘 비트코인이 폭주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수혜를 보고 있나? 뭔가 눈물 나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 업무에 집중 못한 분들 많았을 겁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최근 며칠 동안은 회사 일 못했어. 거의 못하고 그냥 귓등으로 듣고 계속 지금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최근이죠. 최근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45대 대통령 하고 한 턴 쉬고 이제 이번에 이제 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을 뿐인데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자산 시장은 지금 광기에 지금 뭐 광풍이 불고 있다라고 말해도 지금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 자, 우선 가장 크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시총이 절대 적지 않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되게 무겁게 움직이는 뭐 이제 자산 수준이 됐죠. 근데 이게 자그마치 일주일에 30% 올랐습니다. 일주일에 30%. 30%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지금 시총이 전 세계 10위 정도 되는데 이제 9위 정도로 이제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은을 제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폭주입니다. 폭주. 당선되기 직전에 1억이 채 안 됐거든요. 1억이 안 됐었는데 지금 1억 3천을 지금 찍으려고 합니다. 1억 3천. 일주일 만에 3천만 원이 오르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르고 있다. 1억 3천입니다. 1억 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이제는 뭐 2억 간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단기간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요런 짤 보셨습니까? 요런 짤? 그 예전에 비트코인 막 빠지고 막 그럴 때 요런 거 이제 뭐랄까 웃긴 짤로 해서 막 돌았었어요. 비트코인 1억 간다. 뭐 이 할아버지가 계속 중얼중얼 하니까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또 이러신다. 1억이고 뭐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드세요.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때? 내가 간다 했지? 하면서 이제 명품을 두르고 있는 뭐 이런 할아버지 짤들이 이제 돌거든요.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이 아주 난리인데 왜 그러냐? 말 그대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막 이런 수준으로 아예 그 말을 깔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미국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모으겠다. 한마디로 금을 비축하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을 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미국이 사준다?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얼마나 폭등할까? 사람들이 아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당선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간다 이거. 야, 간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가자를 외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트코인을 국가적으로 모으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엘살바도르라고 해가지고 이 엘살바도르 남미에 있는 이제 조그만한 국가인데 여기 그 젊은 대통령이 지금 이제 가서 아예 우리는 그냥 법정 화폐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모으겠다 해서 5,300개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단가가 뭐 높을 때 막 조롱을 받다가 계속 사모은 거야. 매일매일 막 사는 거야. 매일매일 사가지고 이제는 좀 많이 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 부탄이 그렇게 많이 모았대요. 부탄 이게 국기인데 부탄 하면은 약간 절대 왕권 막 이런 데 아닙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2017년부터 채굴을 했대요. 국가가. 야, 우리는 딴 거 캐지 말고 야, 비트코인 캐 해가지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기를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7년부터 모았으니까 많이 모았겠죠. 그래서 지금 13,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알아보니까 이 부탄이 수력 발전이 그렇게 잘 된대요. 뭐 이제 물이 되게 풍부한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력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발전기를 돌리는데 전기가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겠죠. 왕이 생각했겠죠. 야, 이 전기가 남아 도는데 이거 어떡하냐? 근데 딱 생각해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전기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자원 아니냐 해서 비트코인을 캐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1조래 1조. 그래서 이게 거의 GDP의 3분의 1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자산을 많이 모은 거죠. 남는 전기로 지금 비트코인 캐놨다. 자, 근데 이걸 지금 미국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규모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날아갈 것이다 하면서 다들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폭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공언을 했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일론 머스크 뭐 영웅이다 하면서 아주 그냥 치켜 세우는 사람이 이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덕분에 당선됐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닐 정도로 정말 아주 큰 영향을 줬죠.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책 있잖아요. 이 자서전 책이 나왔었는데 이거 읽어보신 분들, 뭐 저도 읽어봤지만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 트럼프 당선시키기 위해서 트위터를 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트위터를 산 게 꼭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는 아니지만 이 언론이 너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가지고 이 뭐랄까요, 공화당이나 이쪽에 너무 편파적이다. 그래서 내가 트위터를 아예 사버리겠다. 사가지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 이 뭔가 대한 언론으로 내가 이걸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걸 트위터를 지금 X로 바꿨죠. X.com을 만들고 이걸로도 이제 뭐 열심히 뭐 홍보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를 아예 밀어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다른 그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적절하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곳, 거기다 이제 뭐 캘리포니아 기반이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IT에 좀 유리한 뭐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민주당에다가 좀 많이 베팅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상남자야. 테슬라 창업주는 아니죠. 어쨌든 테슬라 초기 멤버죠. 일론 머스크는 그냥 난 몰라. 난 모르겠고 나는 지금 트럼프가 되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그냥 몰빵을 합니다. 몰빵을 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미래에서 온 남자다. 그러니까 뭘 해도 다 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칭송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CEO라는 존재라는 것 자체만으로 회사가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야. 근데 또 맞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미치는 거지. 열광하는 거지. 나는 그냥 일론 머스크 회사면 그냥 무지성으로 투자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당선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가족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패밀리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지금 취급을 받고 있고 뭐 거의 넘버 2 느낌으로 앞으로 이제 미국 정부 효율화 그 개선 어떤 그런 공약도 있거든요. 그거에 이제 위원장을 맡겠다 해가지고 아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일론 머스크 하면 테슬라 아닌가? 잠깐만 그럼 테슬라 사야 되나? 라고 생각한 순간 이미 늦었다. 그래서 지금 5일 동안 44%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완전 폭주하고 있죠. 비트코인보다 이게 훨씬 더 세요. 지금. 그래가지고 5일 만에 이때가 이제 저점이었고 완전 점상을 딱딱딱 찍기 시작하면서 5일 동안 44%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25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360달러를 찍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테슬라가 좋다기보다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미국에서 남은 4년간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테슬라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실적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시총이 절대 적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40%나 폭주한다는 거는 지금 기대감이 극에 달해 있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잠깐 놓쳤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니 테슬라가 좋긴 좋은데 더 좋은 게 있지 않았었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물가물하고 있었어요. 가물가물. 잠깐만 일론 머스크 하면 테슬라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뭐지? 그때 이제 떠오른 거죠. 아니 잠깐만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 아닌가?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2인자고 코인은 지금 트럼프가 1인자인데 두 개가 합쳐지면은 도지코인이네 라는 생각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도지코인이 원래 뭐 아무 기능도 없는 그냥 밈코인인데 그냥 일론 머스크가 좋아한다는 것만으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은 올라가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 어떤 기능이 없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장 투자하듯이 지금 미국도 지금 광기에 지금 이렇게 서려 있나 봐요. 일론 머스크, 트럼프 이거 두 개는 도지코인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도지코인이 얼마가 올랐냐? 일주일 동안 27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말이 좋아서 274%지 여기다가 뭐 돈을 뭐 얼마나 넣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나 그냥 저번 주에 그냥 막 한 1,000만 원 넣을까 했으면은 그냥 차 한 대 뽑았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일주일 만에 274%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큼 뭐 코인으로 한 방에 벌 수도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도지코인이 비싸다가 한번 쭉 빠져가지고 몇 년 만에 이번에 이제 다시 회복하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무작정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일주일 만에 거의 3배가 올랐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직장인 분들이 어떤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살까요? 저 김 과장님 저 도지코인 지금이라도 살까요? 저 어떡하죠? 저 지금 500대 살까요 그냥?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 지금 다.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아마 이 얘기 하셨을 거고 밥 먹으면서도 이 얘기 하고 아마 도지 이제 뭐 한 300원에 사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 지금 이제 2배 벌었다고 하니까 그럼 저도 좀 살까요? 하면서 이렇게 고견을 주십시오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모여 도지 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막 모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뭐 비트코인 지금 살까요? 테슬라 지금 살까요? 도지코인 지금 살까요? 뭐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 있죠. 엔비디아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뭐 무적이고 뭐 절대 뭐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지금 아무도 관심 없어. 엔비디아 그게 뭐죠?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일주일 동안 7%나 올랐거든요. 일주일 동안 7%면 절대 적게 오른 건 아닌데 근데 이거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 지금 도지 살까요? 어떡하죠? 도지 1,000원 찍나요?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항상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건 아니죠. 이 반대로 급락 중인 투자처도 있습니다. 이게 한 달 전이었나요? 그때만 해도 금이 엄청나게 뜬다. 금이 앞으로 뭐 정말 뭐 더 간다. 이런 얘기들 많았고 금은 절대 망하지 않아 하면서 뭐 금이 최고야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귀신같이 지금 2주 동안 계속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절대 뭐 싼 가격은 아니지만 많이 좀 내려오기는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약간 이제 무심코 넘어간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한때 그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는 게 가장 지금 이슈였는데 이 대선판에서는 이게 이슈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추가로 더 했거든요. 0.25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 잠깐만 미국이 금리를 내렸다고? 언제 그랬지? 지금 파월이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가 파월 막 지금 자른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금리는 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오히려 반대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기준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채권 투자하신 분들이 막 지금 아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금리 내려가는데 왜 시장이 뛰는 거야? 이게 지금 트럼프 당선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으로 미국이 조금 더 자국 우선주의로 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좀 투자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하다 보니까 달러가 조금 더 세지겠구나. 그러면 뭔가 좀 미국이 앞으로 좀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도 좀 뒤로 밀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시장에서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강달러에 베팅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금리 인하의 기대감도 좀 낮아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금도 많이 비싸졌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팔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코인 쪽에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테슬라도 돈이 몰리고 있다면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지금 막 급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팔았다면은 뭐 금이나 뭐 다른 거에서 팔고 옮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에 대해서 막 다들 막 관심 많았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금을 사야 돼.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또 이제 막판에 좀 몰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강달러로 지금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한 달 동안 한 6%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환율이 6% 오른 건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이 지금 빠져가지고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환율이 이렇게 튄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게 지금 뭐 전 세계에서 뭐 가장 안 좋은 주식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러시아보다도 전쟁하고 있는 뭐 러시아보다도 뭐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인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안 좋은데 한국 주식 안 좋은데 미국 막 저렇게 난리 나죠. 막 코인 난리 나죠. 막 이러니까 있는 돈도 지금 나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뭐 정말 코스피가 심각하잖아요. 심각해서 이게 7월에 가장 고점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내리 꽂고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14%입니다. 14%. 자, 근데 코스닥은 더 심각하죠. 코스닥은 아마 4, 5월쯤에가 고점이었고 그때부터 23%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20%뭐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웬만한 뭐 그 종목들은 거의 뭐 반토막 났다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면 우리나라 정말 국장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환율도 튀면서 있는 돈들도 더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갈까? 여기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삼성전자 주주가 뭐 600만 명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 속상하신 분들 정말 많죠. 그래서 이게 7월 이후로 이 7월 달에 이제 88,000원을 딱 찍으면서 10만 전자 간다라고 했던 게 고작 몇 달 전입니다. 근데 이때 분위기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출렁하더니 정말 지금은 이제 5만 원 초반까지
왔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야, 오만전자 들어오면 저 전 재산 다 털어서 넣습니다 했던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온 거예요. 너무 빨리 와가지고 야, 이거 못 사겠는데 하면서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전자 들어가면 산다라는 걸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4달 전에 9만 원이었는데 지금 5만 원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정말 거의 30-40% 날아간 거죠. 30-40% 폭풍 세일. 그러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지금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추락하는 이 각도가 너무 매섭잖아요. 너무 매섭게 떨어지고 있어. 특히 최근에 더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마 이거는 모르긴 몰라도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팔고 환율도 튀고 하니까 지금 빨리 돈 꺼내가지고 미국에 가서 코인을 사든 테슬라를 사든 뭐라도 사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옮긴 게 아닐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과열일 것이고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너무 심하게 좀 빠진 거다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막상 내 돈 든다? 못한다. 내 돈을 못 넣어요. 여기다 못 넣고 비트코인에 집어넣는 게 한결 마음이 편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이게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야 되고 달러 자산을 사야 되고 뭐 이런 거지 뭐 지금 한국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뭐 원화 자산을 사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뭐 이런 거가 지금 점점 더 증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게 141조랍니다. 141조가 지금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산이 계속 유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해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뭐 안정성이 생기는 걸 수도 있죠. 이것도 다 외화 자산이니까. 근데 이게 빠르기가 너무 빨라요. 지금 최근 2주 만에, 그러니까 11월 들어가지고 10조가 더 늘었대요.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미국 주식을 샀어요. 근데 돈을 벌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더 사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용대출 받아서 샀어. 근데 올라. 그러면 더 사야 되겠어. 야, 국장을 팔아가지고 사야 되겠다. 해서 지금 삼성전자 던지고 하이닉스 던지고 이런 거 다 팔아가지고 지금 돈을 끌어 모은 게 10조겠죠? 2주 만에 10조가 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로 더 빠른 속도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물려도 미국 주식에 물려야 된다. 왜냐하면은 한국 주식에 물리면 답이 없는데 미국 주식에 물리면은 결국에 구조대가 오더라. 이걸 지금 많은 분들이 깨달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도 미련이 없어요. 지금 이 한국 주식에는 그 누구도 미련이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 자본도 나가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한국 자본들도 같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 환율 안정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어떤 투자 이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한데 이 투자로 먹고 살기보다는 사실 내 본업으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은 저번에 9월 달에 1.6을 찍고 지금 1.3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상승률이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인데 이게 2% 정도는 돼야 됩니다. 2% 정도 돼야지 이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는 좀 돼줘야지 이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엔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게 2%인데 지금 저번에는 1.6인데 이번에는 1.3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 수준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지금 활성화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 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니까 가뜩이나 지금 미국에 돈이 나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금리를 더 내려. 그럼 돈이 더 빨리 나가겠죠? 더 빨리 나갈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 자산 시장에 이런 막 버블 같은 거를 또 만들 것 같고. 물론 이제 자산 시장의 버블이 만들어지는 거는 경기 활성화를 하는 거에 약간 부작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요게 무서워서 경기 활성화를 안 해버리면 지금 소비자 물가가 막 더 내려가고 경제 성장률 막 더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악순환에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환율은 올라가고 물가는 침체되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진퇴양난의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하 더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었는데 지금 뭐 미국도 저렇게 내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 국내 데이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내려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좀 슬슬 또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거기다가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지금 다 미국장 사러 간다 해서 미장 사러 갑니다 해서 뭐 저는 사실상 국내에서 돈 벌어가지고 미국 자산으로 뭐 이민 갔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 부자들도 이민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 제가 몇 번 다뤘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투자 이민, EB5라는 그 투자 이민 비자를 받는 게 전 세계에서 5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5위권의 그 국가입니다. 부자들이 대부분 이제 돈 들고 이제 투자 이민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좀 벌어가지고 있는 돈 뭉탱이로 지금 미국으로 들고 가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십시일반 이제 일반인들은 돈을 또 잘 모아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테슬라를 사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 자산도 이민을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금융자산의 희망이 지금 별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금투세를 뭐 폐지하네, 유예하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상법 개정 같은 것들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대주주들의 그 횡포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빠진 게 이거죠. 그 대주주들이 그렇게 횡포를 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정작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하죠. 상속세 때문이라는 걸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상법 개정해가지고 주가 올려봐야 60% 국가한테 주고 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가를 올려봐야 어차피 우리 애는 이 회사를 뺏겨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금투세도 안 하고 상법 개정도 하고 상속 증여세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약간 대주주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로 만들면 뭐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소망은 있는데 근데 쉽지 않죠? 대부분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지. 상법 개정은 해야 되지만 상속세는 바꾸면 안 돼. 그럼 대주주들이 그거 미쳤다고 그거를 주가를 올리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뭐 안타깝지만 지금 트럼프 2기가 이제 25년 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달 정도 남은 거죠. 2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당분간은 뭐 쏠림 현상은 계속되지 않을까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도 뭐 불투명하지만 미국 쪽에서 지금 트럼프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지금 장악을 하면서 말 그대로 자국 우선주의를 지금 강력하게 할 것 같고 지금 내용 나오는 게 뭐 내각을 다 충성파로 꾸린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트럼프가 뭐 나는 어차피 재선도 없으니까 4년 그냥 시원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 우선주의 그러면은 야, 우선 미국에 뭘 하나 사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겠죠. 그러면은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갈 확률도 높다 보니까 우리들도 글로 쏠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그거겠죠. 바로 이제 이 코인 시장에서 수익 내는 계좌가 1% 정도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에서 수익 내는 계좌가 뭐 5%가 채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제 돈 버는 계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단기적으로는 돈을 팍팍팍 버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돈을 벌어서 잘 지키지를 않고 돈 벌었으니까 막 더 불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벌었으니까 뭐 한번 올인을 한다든지 막 이러면서 조금 벌고 크게 깨지고 조금 벌고 크게 깨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 돈 버는 계좌가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변동성이 큰 판이니까. 그래서 지금 투자를 이미 해놓으신 분들은 뭐 잘 돼서 다행이죠. 다행이지만 야 이번에 진짜 내 인생 바꾼다. 이번에 내 인생 바꾼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또 몰빵하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급등을 하면요, 이 수익 실현 구간이 분명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막 광기에 막 서려가지고 막 올인하시고 막 신용대출 받고 막 이렇게 뭐 있는 거 다 팔고 막 일로 가는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올인하고 신용대출 받는 거지 다들 몰려갈 때 이런 거 해가지고는 조금 먹고 많이 잃을 수 있으니까 최근에 뭔가 이 광기가 느껴져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